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 이후 대입 전형의 이해와 고교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경기도 파주 교화고등학교의 3학년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은배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변화하는 대입 전형에 대한 내용과 변화하는 수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부에서는 고교 선택과 그다음에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고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그다음에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2022 대입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년별 학년수의 변화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3의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41만 6,848명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대입의 이제 정원수는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22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54만 5,011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약 10만 명 정도 대학 입학 정원 수가 더 많고요. 그다음에 입학하려는 학생 수는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은 여기 밑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선발하는 대학과 모집하는 대학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도 이러한 양상들은 극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강의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모집하는 대학보다는 선발하는 대학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있기 때문에 역시 선발하는 대학은 전년도와 같이 경쟁률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하고 학생들은 다 아시다시피 전형의 간소화, 모집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논술, 그다음에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는 2개로 나눠지는데요. 수능 전형과 실기 전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은 큰 이변이 없는 한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고1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2022년 11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형 자료는 보시면 학생부에 대해서는 교과와 비교과로 나눠지고요. 수능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고 나머지 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시에서 대학별고사는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을 지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서류 확인 면접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논술고사는 고교교육 과정에서 출제하면서 논술의 어떤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점 교과서 안에서 출제돼서 학교 내 교육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풀 수 있게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성고사는 내년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별다른 준비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모집이 감소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령기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학의 정원 수가 감소하긴 하지만 학령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큼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고요.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이 약간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위에 있는 16개의 대학교의 정시 전형은 대폭 증가합니다. 이 16개의 대학의 기준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이 45% 이상이 되는 대학들은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을 40%까지 늘려라라고 교육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대학들은 내년에 당장 40%는 내지 않지만 점차 40% 이상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형이 다양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의 전형으로 쏠리는 전형, 즉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쏠리는 걸 막고 학생부 종합 전형과 그다음에 논술 전형과 실기 전형을 약간 축소해서 그거를 수능 위주로 확대해서 이 학종과 학생부 전형과 그다음에 이제 수능 전형의 비율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아서 전형이 다양화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수능은 내년부터는 당장 개편됩니다. 기존에 봤던 수능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수능이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수능 개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른 기회 특별 전형 내 정원 내 선발 비율이 늘어나는데요. 13.5%에서 내년에는 이제 15.7%로 이제 상승하는데 요 고른 기회
고른 기회 전형은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요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5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기록이 축소됩니다. 요거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내야 될 서류도 상당히 간소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 추천서가 없어진다든지 자소서의 내용이 줄어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건 6번하고 7번이 될 수가 있고 8번도 될 수가 있는데요. 6번 보면 약학대학이 약학전문대학교에서 약학대학의 학부 모집으로 6년제로 자연계열 모집 단위로 뽑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학전문대학교를 다니려고 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공대나 그다음에 화공생명, 생명공학과를 지원해서 2학년 때 약학전문대학교를 지원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바로 약학대학교로 지원하게 되면서 자연계열의 모집단위, 즉 공대라든지 순수 자연계열의 모집단위의 어떤 합격선이 변화가 일어날 수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대가 400명씩 10년간 증원하기로 했는데 제가 여기다 물음표 2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가 의사협회하고 의대생들의 어떤 갈등 상황에서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예의주시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8번의 경우가 굉장히 또 조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건데요. 학생부 교과형 지역 균형이 확대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없거나 굉장히 숫자가 적었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을 한 10%까지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징은 대부분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대학 빼고는 대부분 수능 체제를 적용한다는 면에서 교과 내신을 열심히 하면서 수능까지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전형이 또 생긴 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도 듭니다. 자, 4번째 수시 모집 비중 소폭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게 되시면 수시가 줄어드는 것만큼 정시로 늘어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은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에서 2022년으로 가면서 수시 비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들이 보이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시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긴 하죠. 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전국 단위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또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정시와 수시의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이 소폭 증가합니다. 역시 이제 전국적인 규모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하고 2022학년도를 보게 되면 늘어나는 건 역시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14만 8,506명이 되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이 작년도보다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만큼 정시가 늘어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화면을 보시는 이 화면은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 규모의 대학들의 어떤 인원의 비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좀 살펴보시면 자, 전국에서 보시면 2022학년도하고 21학년도하고 교과 전형에서는 그다지 변화가 없고 오히려 교과가 조금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이 이제 조금 줄어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조금만 더 내려가게 되면 서울에 있는 18개 대학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이 8.3%인데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는 교과 전형이 11.6%로 늘어나게 되고요. 종합 전형이 상대적으로 거의 10% 정도 줄게 되고요. 10% 주는 것만큼 수능 전형이 늘어나는 걸로 보시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개 대학 정도를 보겠습니다. 7개 대학 정도를 보면 약 8%였던 교과 전형이 한 11% 정도의 교과 전형이 늘어나게 되고요. 종합 전형은 오히려 한 10% 줄게 되고요. 줄었던 종합 전형에서 줄었던 비율만큼 수능 전형에서 약 10%를 늘어가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쳤던 전형이 줄어들면서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과 교과와 그다음에 수능과 논술 전형이 좀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고로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입시를 뭘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가지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는 93명이 감소하는데요.
합격률은 모든 전형에서 가장 최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붙기가 어렵다는 전형이 되겠죠. 자, 보시면 자, 논술 위주의 전형은 33개 대학에서 내년에 36개 대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이 새로 신설된 대학인데요. 이 빨간색 대학은 기존의 적성 전형을 준비했던 대학들입니다. 그런데 이 적성 전형이 없어지면서 이 대학 세 대학은 논술 전형으로 바뀌게 되고요. 예를 들면 이 앞에 있는 가천대 경우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의 형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로 봤더니 학교에서 보는 이제 수학의 어떤 주관식 서술형 문제 또는 약술형 문제 이런 걸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 어렵게 논술을 출제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요. 아마 가천대 적성을 준비했던 친구들의 수준에서 아마 가천대 논술이라든지 수원대 논술을 준비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도 됩니다. 자, 8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5,940명이나 늘어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고른 기회 전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 여부가 굉장히 확인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격은 여기서 보시면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또는 장애인, 서해오도, 지역인재 등 자신이 이런 어떤 고른 기회 전형의 자격이 확인되는지 살펴보시고 이런 자격이 된다면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이 고른 기회 전형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입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9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약대의 부활입니다. 6년제 부활됐고요. 총 37개 대학에서 35개 대학이 확정됐고요. 2개 대학은 여전히 2+4년, 즉 약학전문대학교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이 뽑지만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에 하단에 보면 상위권의 공대, 화공, 생명공, 그다음 생명과학, 화학과 등에 진학해서 약학전문대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바로 약학대학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커트라인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여기에 커트라인에 영향을 미친다면 중위권에 있는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의 어떤 공대 화공생명, 생명공학, 생명과학의 화학과의 어떤 커트라인도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뭐가 많이 생긴다? 교과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생긴다. 전형 이름은 좀 다양합니다. 지역 균형도 있고요. 교과 연계 전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부분 전형 방법을 보시면 대부분 교과 100, 그다음에 교과 80, 서류 20, 그다음에 교과 60, 서류 40 등 주로 교과 전형 위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대학은 전년도에는 종합 전형으로 뽑았던 전형을 교과 전형으로 바꿔서 뽑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가 있는 학교도 있고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신설이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많고요. 서울대가 파란색으로 한 이유는 서울대가 유일하게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지역균형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연세대, 중앙대, 외대까지 뽑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의 26개 대학교, 인천의 3개 대학교, 경기권의 11개 대학, 총 40여 개 대학에서 몇 명을 뽑게 되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11,359명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 추천 전형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학교 생활에서 중요한 필수고요. 그렇다면 결국 학교 생활의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능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의 재학생의 정시 평균 등록률을 보면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시는 대부분 졸업생을 비롯한 N수생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대입전형 구조의 다양화로 인해서 정시전형의 비율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정시가 졸업생과 N수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도 기회가 되니까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종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정시가 확대됐다는 두 가지의 프레임으로 입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과와 종합과 논술과 수능 전형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 고로 전형의 균형성이 강화되었고, 그러니까 결국 학생들이 준비하는 전형도 다양화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성이 축소되고 정시가 확대되었으니까 1학년 때 예를 들면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내신 성적만 조금만 안 좋아도 정시가 늘어났으니까 나는 정시로 바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시 전략보다는 꾸준히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해서 결국은 학종도 준비하고 교과도 준비하고 정시까지 준비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수능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능은 내년부터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돼서 바뀌는 수능을 보는 첫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고3은 올해까지 보는 수능이고요. 내년부터는 고2부터 지금 중3 학생들까지 보는 수능은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특징은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과 선택이 있고요. 수학은 이과와 문과가 구분됐던 것이 통폐합이 돼서 모두 수학 1과 수학 2를 보게 되고요. 그중에 선택 과목을 본인이 하나씩 선택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쓴 과목들은 모두 다 뭐가 되냐면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탐구 과목에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탐구 강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전에는 인문계 같은 경우는 사회탐구 2과목을 선택했고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과, 문과 구분 없이 2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도 벌어지게 되냐면 사회 한 과목을 선택하고 자연 한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연계 학생이 사회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는 수능을 보는 모든 학생들은 독서와 문학을 보고요. 선택은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한 과목을 본인이 선택해야 되고요. 성적은 국어라는 성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문과이과가 폐지되고요. 공통으로 수학 1과 수학 2를 보게 되고요. 확률과 선택, 미적분,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봐야 되는데 보통 문과 쪽에 있는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탐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와 과학 계열 구분 없이 2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선택 과목을 나타내는 어떤 과목의 어떤 식인데요. 지금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수능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된다는 것만 먼저 기억해 두시는데 문제는 이제 수학과 탐구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세 번째, 예를 들면 공대라든지 의대라든지 이쪽에 있는 이제 대학 쪽에서 수학을 보는데 대학에서 절대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을 하는 데 필요한 미적분과 기하를 듣지 않고 확통만 두고 공대를 온다면 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학교의 자연계에 오려면 확률과 통계가 아니라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는 조건을 다는 대학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수학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미적분과 기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시 과학탐구입니다. 우리 학교의 자연계열에 오려면 물론 여기 보시면 이제 학과별로 지정 현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건데 요건 이제 좀 더 고등학교 입학하신 후에 살펴보시면 되고요. 우리 학교에 오려면 자연계에 오려면 사회탐구를 선택해서는 올 수가 없다.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해야 된다고 해서 수능에서의 어떤 영역을 지정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부의 세 번째 파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인데요. 주로 학생부 기재 간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폐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자소서는 4가지 문항에서 3가지 문항으로 4,500자에서 5,000자에서 3,100자로 줄어드는 거,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중점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학생부 기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에 제공되는 생활기록부의 내용은 왼쪽에 보시는 인적사항부터 행동특성 종합의견까지 모두 10가지의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우리 이제 중3 학생들이 진학하는 시점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학에 반영이 되지 않는 자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빨리 지나갔죠?
첫 번째, 수상 경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생부에는 기록이 되지만 대학에는 수상 경력이 제공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9번째, 독서 상황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 상황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총 인적하고 학적 사항을 합치게 되고요. 물론 이 인적 사항에는 부모님의 인적 사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8가지 행동 발달 및 종합 의견까지 8가지의 내용이 학생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년도보다 많이 학생부의 그러니까 기록하는 어떤 글자 수라든지 기재 양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하나는 기재가 되지만 제공이 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은 지금 현재 고3이고요. 가운데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대입과 관련된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상 경력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창체와 자율활동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자가 기록됩니다. 창체 자율활동이요. 이 자율활동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학교 생활과 학급 생활이나 학교 행사라든지 학급 행사 학급 활동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는 게 500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체는 동아리입니다. 500자인데요. 동아리는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정규 동아리하고 자율 동아리가 있는데요. 정규 동아리는 대입에 반영되지만 자율 동아리는 그 전에는 전부 반영이 됐다가 중3부터는 기록은 되지만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단체도 미기재되고요. 소논문 작성도 금지사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체의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고3까지는 봉사특기활동 500자를 적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는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은 기록되지만 특기사항은 미기재가 되고요. 중3의 경우는 특기사항도 미기재되지만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봉사활동한 것도 미반영됩니다. 단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하는 실적은 반영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교내 봉사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봉사활동의 모습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체에서 마지막 진로인데요. 700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700자가 들어가고요. 진로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본인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진로 희망을 적는 건데요. 이 기록은 되지만 대입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요. 대신 진로 활동 시간 또는 진로 수업 시간에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던 개인적 활동에 700자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700자를 통해서 사실은 대학이 이 친구가 어떤 진로를 향해서 노력했는지, 어떤 진로를 갖고 있는지,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세특 500자인데요. 이건 교과 세특입니다. 그리고 500자지만 어떻게 기록되냐면 과목당 500자이기 때문에 8과목이면 4000자, 그 다음에 9과목이면 4500자. 9과목의 선생님이 다 다르기 때문에 9분의 선생님이 500자씩 써주게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함은 없고요. 똑같이 기록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사실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업에서의 자기 역량과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은 고3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도서명과 저자를 기록했는데요. 중3부터는 독서 활동은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의견은 500자씩 들어가는데요. 여기 말씀드렸지만 중3에서 좀 변화되는 제가 추가로 써놨는데요. 이 500자인데요. 1학년, 2학년의 종합의견이 반영이 되고요. 3학년 때 종합의견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사 추천서가 폐지됨으로써 이 500자, 즉 1000자가 학생의 추천서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의견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입니다. 자율활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행사라든지 학급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주도성, 그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그다음에 개인의 특성인데요. 중요한 건 2번째 줄에 학급 반장을 하거나 부반장을 하거나 학교 임원을 했다고 높이 평가를 받는 건 절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역할에 합당한 활동을 했을 때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반장, 부반장, 학교 임원, 학급 임원을 했다고 하지 않아도 학급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학급 반장과 부반장을 하지 않아도 학급 그냥 활동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든지
또는 아이들과 어떤 소통하는 능력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주도성을 보여주는 친구가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동아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동아리는 반영이 되고 자율 동아리는 미반영됩니다. 자, 그래서 동아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역량 발전 노력과 관심 분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보니까요. 특히 정규 동아리 부분에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미기재되는 게 많은데요. 중요한 건 이제 오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전공 관련한 봉사활동을 많이 한 것이 좋느냐, 아니면 봉사 시간이 많아야 좋느냐. 뭐 봉사 시간이 많아야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데 학업 성적이 떨어졌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그걸 좋게 평가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전공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느냐? 뭐 전공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해도 좋겠지만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죠?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게 된 동기, 의미,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하기 전과 한 후에 나오는 어떤 자신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살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 내용의 진정성과 내용, 그다음에 지속성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전체로 하는 봉사활동은 이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자발성을 가지고 하는 봉사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학교에서 하는, 교내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진로활동은 진로희망 분야는 대입에 미기재되지만 자기주도적으로 진로 시간이라든지 진로 수업 시간에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던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진로와 관계된 책을 읽고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같은 진로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개인적인 진로 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진로 활동은 그것으로서 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언문은 미기재되니까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학업 성취도는 뭐 중요한 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교과 성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수업 참여 과정에서 성실성과 적극성과 그다음에 제한적 교육 환경을 극복한 전공 관련 학습 경우 예를 들면 농어촌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교육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독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서를 통해서 본인이 자신의 학업 역량이라든지 지적 호기심을 확장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관심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것도 굉장히 좋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친구가 선택해서 진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학에서 공부할 내용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게 어렵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교과서 혜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복당 500자고요. 그다음에 수업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업의 주인공은 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궁금한 거는 질문하고 조별 과제가 있을 때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자신의 진로와 관련지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고민하는 이런 어떤 깊은 고민의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기재됩니다. 그러면 안 읽어도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야말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지식 세계를 확장시켜가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데요.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봤던 공부했던 내용에서 호기심이 생겼다. 그 호기심을 확장하기 위해서 관련된 독서를 하고 그 책을 바탕으로 다시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한다면 독서가 그 대입에 반영은 되지는 않겠지만 교과 활동에 독서와 연계된 활동이 반영됨으로써 좀 더 심화 활동이라든지 후속 활동으로서의 교과 활동의 내용에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안 읽을 것이 아니라 독서 활동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지적 호기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세트, 그다음에 진로 활동란에 어떤 연계 활동으로서의 어떤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확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500자입니다. 자, 2022학년부터 교사 추천사가 폐지되고요. 3학년 1학기 내용은 미반영됩니다. 대입에는 1학년, 2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만 반영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요 빨간색입니다. 교사 추천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시고요. 이거는 어떻게 작성해 주시냐면 누가 기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관찰하고 기록한 것들을 바탕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누가 보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아마 행동 특성이 잘 쓰여지게 되고요. 행동 특성에는 모두 들어가야 되냐면 학업 태도,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 임하는 자세, 그 다음에 인성과 사회성, 특히 인성은 이제 사회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교 생활 전반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추천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니까 이런 학교 생활도 이제 성실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